이 정책적으로 미는 산업은 어쩔 수 없이 활활 타오르고 모멘텀이 계속 뜰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식 투자에서 유명한 말이 정책에 반하는 투자를 하지 말아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우주 섹터가 왜 이렇게 계속 뜨거운지, 왜 계속 곽광을 받고 미래에도 왜 계속 뜨거울 수밖에 없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주 섹터 흐름에 이제 정책적 모멘텀이 있는데 이 나사 승인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MWC 2026에서 기술적 모멘텀을 확인했어요. 스마트폰과 우주가 연결되다라는 키워드로 정책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돈이 지금 쏠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모멘텀들 덕분에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최근에 핫하거든요. 왜 스페이스 모바일이 핫한지와 이 종목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봐보겠고, 스페이스X 상장 일정과 그거에 관련된 루머 같이 한번 정리해 보면서 이런 소식에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에코스타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스페이스X 상장 일정은 거의 확정인 것 같아요. 오늘 로이터 뉴스가 한 번 더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그 일정대로 확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런 모멘텀들이 한꺼번에 담겨있는 하나원큐 미국 우주항공테크 ETF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주 섹터 관심 있는 분들은 국내 상장된 이 ETF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ETF 중에 좀 가장 핫한 ETF로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이게 최근에 왜 핫한지랑 이런 이슈들이 왜 다 포함되어 있는지 오늘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사 승인법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제 이 정책적 모멘텀인 나사 승인법을 보자면은 25년 12월 18일에 제러드 아이잭맨이 나사 국장으로 취임하는 바로 그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주 우위 확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28년 유인 달 착륙, 30년까지 영구 달 기지 초기 요소 구축하고 달 핵반응로 배치라는 명확한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우주 섹터는 국가 간의 패권 다툼이 됐거든요. 그래서 미중 패권 다툼이 이제 우주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달로 쏴서 달 기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고, 미국은 그거보다 앞선 28년에 내가 중국보다 먼저 하겠다. 그래서 트럼프는 달에 사람을 보낸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어하고 28년이 이제 물러나는 시기쯤 되기 때문에 그거에 또 의미를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퇴임하기 전에 이런 달에 관련된 업적을 만들고 나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지금 우주는 먼저 점유하는 사람이 좀 임자인 그런 핵 초기 개발, 핵을 만들기 시작하면 다른 데도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이미 지금 시작됐기 때문에 이거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먼저 하든 미국이 먼저 하든인데 이걸 가만히 지켜볼 리가 당연히 없죠. 미국이 뒤처지면 중국만 신나서 막 쏠 테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미 시계추가 돌아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제 우주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펌핑들로 우주 섹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에 불을 지핀 게 스페이스X지만요. 25년 5월 OMB가 나사 예산안을 역사상 최대 규모인 47% 삭감하려 했습니다. 근데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이 삭감안을 거부했습니다. 나사 재승인법의 입법 타임라인을 보자면은 25년 3월에 테드크루즈 주도의 나사 전환 승인법 상원 제출됩니다. 26년 2월 4일에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 만장일치로 통과됩니다. 3월 4일에 상원 상무위원회 만장일치 통과돼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단위, 정치적인 정책 단위에서는 우주에 관련된 거를 막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법안은 영구 달기지 구축 지시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가속, 민간 협력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2년짜리 재승인법입니다. 크루즈 위원장과 켄츠웰 위원이 함께 발의한 초당파 법안이라는 점이 중요하고, 하원 버전에는 30년 12월 31일까지 달 전초기지 초기요소 구축 의무화와 나사의 심우주 유인, 화물 수송의 상업 서비스 조달 허용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이 법안이 민간 우주 경제의 공공, 민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공급망 복원력과 고품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식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소식들이 왜 투자자에게 중요하냐면은 확정된 예산과 입법 방향,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확정된 예산을 방해할 수 있고 불확실 요소가 좀 강한 이 입법, 정치적인 방향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같은 길을 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공화당, 민주당 할 거 없이 지지하는 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책적으로 미는 산업은 어쩔 수 없이 활활 타오르고 모멘텀이 계속 뜰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식 투자에서 유명한 말이 정책에 반하는 투자를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는데, 정책으로 뭔가 막는 산업은 투자하면 굉장히 좀 힘들 확률이 컸고 역사적으로도 컸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반하지 말라, 거기에 반해서 베팅하지 말라는 게 있고, 정책이 미는 방향에 투자를 했을 때는 그 당연히 반대 효과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민간 계약 증가가 확실시 됩니다. 방해하는 요소도 없고 기업들에서도 우주의 미래를 보고 계속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또 계속 핫하게 말 나오는 게 우주 데이터 센터죠. 지상에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우주로 되는 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다음은 절대적으로 우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허구의 주장도 아니고 일론 머스크라든지 제프 베조스라든지 유명 CEO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계속 시도하려고 하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상업 우주 정거장과 달 물류, 팀 우주 수송 등 민간 계약 파이가 커집니다. 산업이 커짐에 따라 당연히 커지겠죠. 그러면은 스페이스X나 로켓랩, AST 같은 우주 민간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으로는 최근에 되게 핫했죠. MWC 2026이라고 이제 AI 기반이 통신에 관련된 소식이거든요. MWC 2026 스마트폰과 우주가 연결되다라는 기술적 모멘텀인데 26년 3월 2일에서 5일 바르셀로나 MWC 올해의 키워드는 위성 지상망 융합이었습니다. MWC 2026의 핵심 메시지는 위성 직접 연결이 스케일링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이고 AI 네이티브 네트워크와 6G 프로토타이핑과 함께 위성 D2D 파트너십 확대가 가장 뜨거운 주제로 부상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 플레이어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아마존의 에리오, AST 스페이스 모바일, 그리고 애플 글로벌 스타가 있는데 근데 저는 여기 키워드와 가장 잘 맞았던 기업은 이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포지션으로는 통신사 인프라 공급 B2B로 돼 있는데 방식에서 가장 좀 매력도를 느꼈습니다. 이제 기존 스마트폰에 그대로 연결되는 구조거든요. 왜 이제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핫한지 좀 보자면은 차별점이 통신사의 적이 아닌 동반자입니다. AST는 AT&T, 보다폰 같은 기존 통신사와 파트너십을 맺어 그들의 네트워크를 위성으로 확장하는 구도입니다. 이 도매 공급 모델 덕분에 AST는 소비자 직접 획득 비용인 CAC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차별점은 기기 교체 없이 연결이 되는 건데 AST의 가장 강력한 소비자 가치는 단순한데 새 기기를 살 필요도 심을 바꿀 필요도 앱을 깔 필요도 없고 통신사가 위성 커버리지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순간 기존 스마트폰이 음영 지역에서 자동으로 위성에 붙습니다. 다음 차별점은 더 작은 위성으로 더 넓은 커버리지인데 AST는 약 168기 위성만으로 글로벌 커버리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ST의 위성 한 기당 커버 면적은 약 77만 제곱킬로미터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대한민국이 1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약 7.7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십 기만으로도 주요 육지 면적을 커버할 수 있고 26년 말까지 45기에서 60기 발사를 완료하면 미국 전역과 초기 글로벌 시장에서 5G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차별점들로 인해서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최근 핫했던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S&P 500의 새로 에코스타라고 위성 통신 솔루션도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S&P 종목 편입의 컨셉은 AI와 우주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주가 대형 기관들의 러브콜과 미래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베팅으로 인식이 돼가고 있어요. 그 전에는 그냥 꿈만 먹고 사는 기업들로 적자만 보는 뭐 그런 언제 되겠냐 이랬는데 지금은 아예 판이 바뀐 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S&P 편입에 이제 우주 섹터가 들어갔다는 거에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AST 스페이스 모바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봐보자면 수정 없는 일반 스마트폰에 직접 연결되는 우주 기반 셀룰러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이 유일한 기업입니다. 수정 없이 일반 스마트폰에 직접 연결되는 이런 구조는요. 그래서 25년에서 26년 핵심 마일스톤을 좀 알아보자면 25년 12월 23일 BB6에 발사 성공했습니다. 약 220제곱미터 규모의 위상 배열 안테나를 탑재해 기존 BB1과 5 대비 면적 3배 이상, 처리 용량 10배, 표준 스마트폰에 최대 120메가비트 데이터 속도 지원하고 음성, 데이터, 영상 모두를 지원합니다. 이 120메가비트는 초당 약 15메가 다운로드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6년 2월 19일 블루버드 7이 블루 오리진의 뉴 글렌 로켓에 탑재한 것까지 확인됐습니다. 블루버드 7도 동일 규격의 2400평방 피트 배열이고 이 미션은 AST 블루 오리진 간의 멀티 런치 계약의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블루버드는 텍사스 미들랜드 공장에서 조립, 통합, 테스트 단계에 있으며 26년 말까지 45기에서 60기 위성 발사 목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계속적인 모멘텀과 위성 발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블루버드 7은 아직 발사는 안 됐고 3월 중순, 이 3월 달에 쏜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제 이 기술적인 핵심도 좀 보면은 블루버드에 탑재되는 독자 ASIC 칩인데 위성당 10GHz 처리 대역폭을 지원해 기존 궤도 처리랑 기록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칩 덕분에 단일 위성이 제공할 수 있는 커버리지 셀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상업적 성과를 보면 25년은 스케일링의 해, 26년 상반기에는 AT&T와 퍼스트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위성 서비스 베타 개시가 예정되어 있고 26년 파이프라인의 절반가량은 이미 계약 또는 확정 단계이며 12억 달러의 수주 잔고를 보유 중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주 잔고를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27년 매출 목표는 10억 달러입니다. AT&T와 AST는 26년 상반기 내 첫 상업 위성 서비스 베타를 시작할 예정이며 네 번째 위성 지상 게이트웨이가 활성화됐습니다. 이제 이 네 번째 위성 지상 게이트웨이가 활성화됐다는 거는 지어 놓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위성을 주고받을 수 있게 활성화 시켜놨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AST 스페이스 모바일의 매력도나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좀 정리해 보자면은 장점으로는 AT&T, 버라이즌, 보다폰 등 45개 이상 통신사 파트너십은 잠재 사용자 기반 30억 명 이상에 달합니다. 이는 AST를 단순 위성 회사가 아닌 글로벌 통신 인프라 레이어로 위치시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AST의 장기 경쟁력은 기술과 운영사 파트너십, 지적 재산권, 그리고 스마트폰 직접 연결이라는 초기 전략적 결정에서 온다고 평가하며 장기적으로는 AST에 우위를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리스크로는 24시간 연속 서비스를 위해 최소 200기의 블루버드가 필요하며 이 목표 달성은 27년 이후이기 때문에 도이치뱅크에서는 발사 일정이 1, 2분기만 밀려도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26년 말에서 27년 상반기 내 24시간 서비스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AST의 대형 위성이 적외도 충돌 위험을 높인다는 이제 규제나 경쟁 압박도 존재합니다. 그런 정책적인 리스크와 발사 일정 연기라든지 실패라는 그런 리스크를 분명히 품고 있습니다. 그게 밀릴수록 이런 계획들은 조금씩 밀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다음으로는 우주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이 스페이스X 비공개 IPO 서류 제출이라는 이런 루머가 있고요. 우선 오늘 영상을 찍고 있는 3월 11일 로이터 통신에서 또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루머 일정이 기정 확실시 된다고 시장에서는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스페이스X가 역대 최대 규모 IPO를 준비하는 가운데 나스닥 100 지수 조기 편입을 추진하며 나스닥 상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도 상장 유치 경쟁에 나선 상태이며 이르면 올해 6월 IPO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3월에 제출을 하면은 6월에 거의 확정돼서 상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신규 상장 기업은 주요 지수 편입까지 최대 1년의 검증 기간이 필요하지만 스페이스X는 상장 직후 지수 조기 편입을 상장의 핵심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이에 나스닥은 스페이스X와 오픈 AI 등 초대형 비상장 기업 유치를 위해 상장 후 약 한 달 만에 지수 편입을 허용하는 패스트 엔트리 규정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제 저 소식은 오늘 떴지만 그 전에도 계속 3월 기밀 상장 이런 루머가 있었습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이르면 26년 3월 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비공개로 상장 서류 S1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루머가 돌았고요. 비공개 상장이 뭐냐면은 대중에게 재무제표를 바로 공개하지 않고 SEC와 먼저 협의하며 상장을 준비하는 단계로 흔히 비공개 IPO라고 와전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공개 상장을 위한 첫 비밀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그냥 비밀 IPO라고 시장에서는 불러요. 상장 시점으로는 3월에 신청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실제 시장에 주식이 풀리는 시점은 26년 6월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6월이냐? 이때 일론 머스크 생일이랑 우주의 무슨 주기가 몇 년 만에 딱 맞아 떨어지는 그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징성을 갖고 6월에 상장하고 싶어 한다고 그런 루머들이 떠돌다가 이런 비공개 IPO 소식들도 모락모락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 로이터 뉴스 나스닥 100의 조기 편입 이 패스트 엔트리 규정 이것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거의 기정사실화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IPO가 현실화되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금융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큰데 목표 기업 가치는 1조 7,500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2,300조 원이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메타나 테슬라를 넘어서는 수준이기 때문에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 탑 6 안에 들어가는 규모입니다. 공모 금액은 약 500억 달러, 약 66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만약 이대로 진행된다면 사우디 아람코가 세운 역대 최대 공모 기록을 갈아치우게 됩니다. 이제 이 정도 가치가 우주 1등 기업의 시총인데 야, 이 정도면 다른 우주 기업들은 어느 정도 밸류를 평가해줘서 어느 정도 주식 가치를 인정해줘야 되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밸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이 엄청 큰 거거든요. 이제 우주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도 어느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변동성도 너무 크다 보니까 개별 종목에 부담을 느끼고 정보 얻기도 좀 까다롭고 우주라는 기업이 아무래도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분들도 이 스페이스X 아마 상장하면 여기로 아마 돈이 좀 몰리겠죠. 저도 이때 아마 참전해서 천하제일 단타대회를 하든 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든 어쨌든 저도 참전을 할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는 뭐 옛날부터 너무 좀 탐나는 기업이었긴 하죠. 그래서 스페이스X에는 투자하고 싶은데 상장을 안 했으니 2등 기업 중에 매력적인 상장 유일 기업 로켓랩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과거에 좀 투자 시나리오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절에 로켓랩은 막 6불 막 10불 막 이렇게 언제 망하네, 뭐 사기네, 스캠이네, 뭐 희망만 갖고 적자만 보고 저기업은 안 되네, 뭐 이런 소리가 계속 뒤따라왔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서 투자하고 싶어도 못했던 분들도 꽤나 많았을 거예요. 저도 그때부터 이제 로켓랩에 관심은 있었지만 막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없었던 이유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장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 가서 다룰 하나 원큐 우주항공 ETF는 스페이스X 상장하면은 그 ETF에서 담을 수 있는 최대 비중을 담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 상장에 관심을 갖고 투자 생각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는 ETF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제 스페이스X의 조달 자금의 용도를 좀 보자면은 이 스타쉽과 달기지 건설, 앞에서도 말씀드린 이 우주 데이터 센터, 이 세 가지의 상장을 통해 확보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화성 이주를 위한 차세대 로켓의 양산 및 비행 횟수 대폭 확대입니다. 이제 이 스타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화성도 있지만 지금은 화성은 살짝 밀어두고 달부터 간다, 이걸로 목표가 바뀌었거든요, 계획이. 그래서 그 스타쉽을 일단 달까지 보내서 그 달에 스타쉽을 착륙시킨 다음에 그걸 눕혀가지고 그 주변을 이제 사람 살 수 있게 만들어서 달 기지로 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쉽은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서 이제 로켓을 또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화성으로 쏘는 그런 원대한 꿈을 품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저것과 이어지는 달기지 건설입니다. 나사의 아르테미스 계획과 연계된 영구적인 달기지 구축인데 여기서 굉장한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입니다. 수만 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활용한 AI 연산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진짜 이대로 탁탁탁 맞아 떨어진다면 달 기지만 좀 잘 되고 달에 뭐 우주 데이터 센터 우주에 막 하고 이러면 이제 진짜 인류가 우주에 나가서 무언가를 하는, 볼 수도 없고 상상만으로 했던 그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좀 이런데 우주 섹터에 투자하면 느끼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로 나가는 게 인류의 좀 오래된 꿈이잖아요. 그래서 그 꿈에 투자한다는 느낌으로 좀 설레면서 투자할 수 있는 독특한 섹터인 것 같습니다. 좀 꿈과 희망이 담긴 투자랄까요? 그럼 이제 S&P 편입으로 보여드렸던 이 에코스타가 25년에만 375% 급등을 했거든요. 이제 여기에는 스페이스X의 지분 투자가 있어가지고 기업 가치가 오를수록 에코스타의 거래 지분 가치가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계속 이슈를 받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위성통신 솔루션 이런 걸로 우주 섹터 따라서 같이 간 것도 있지만 이런 깨알 같은 스페이스X 기업 가치가 오를 때 같이 따라 오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던 이 종목입니다. 이제 에코스타는 계속 목표 주가 상향도 나오고 S&P 편입 발표도 되면서 실제로 계속 상승하고 S&P 자금 들어오면 계속 좀 좋은 흐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봐보자면은 껑충 뛰어서 계속 이제 올라오는, 횡보했다고 쳐도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이 횡보를 기다린 그 대가를 달콤하게 좀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옳게 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볼 하나 원큐에 저 에코스타도 3월 10일 기준 월요일날 새로 편입이 됐어요. 이 하나 원큐 우주항공 테크는 개인 순매수 신기록을 기록한 굉장히 핫한 ETF거든요.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압니다, 이거는. 지금 이미 많이들 매수하고 들고 있으신 분들도 꽤나 많을 거예요. 상장 이후에 63거래일 연속 개인 투자자 순매수 행진이 이어졌고 역대 최장 기록은 이제 차이나 전기차가 65거래일인데 딱 신기록 깨는 거 2, 3일 남기고 좀 무산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란발 이슈로 시장이 한번 무너져서 그래요. 하나자산운용의 원큐 미국 우주항공테크 상장지수 펀드 ETF가 상장 이후 이어오던 개인 순매수 행진을 36거래일 만에 멈췄다는 기사고 기록 경신까지 이틀 남겨둔 상황이라서 시장에 좀 아쉬움이 컸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영상은 하나 원큐 미국 우주항공테크 ETF에 제작 지원을 받아서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일단 이런 광고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 제가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ETF거나 좀 이상한 그런 광고들은 애초에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되게 매력적인 ETF고 워낙 좀 유명한 ETF기도 하니까 제가 이미 로켓랩이랑 우주를 투자하고 다루고 있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미 많이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유 비중을 좀 확인해 보자면은 로켓랩이 일단 1등이고요. 지금 많이들 좋아하시죠, 우주.
그 다음에 조비, GE 에어로스페이스, AST 스페이스 모바일, 팔란티어, 인투이티브, 아처, 로키드 마틴, 베타 테크놀로지, 노스루 그루만이 있어요. 포트를 보시자면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한국판 아크인베스트 느낌이 좀 나는 그런 포트 분산입니다. 우선 최근에 굉장히 하락도 크고 상승도 크고 변동성도 컸지만 이 분산 투자된 ETF다 보니까 변동폭도 그만큼 적고 그나마 조금 덜 어지럽고 안전하게, 그렇다고 하지만 변동폭이 없는 그런 좀 뜨뜻미지근한 ETF가 아니고 굉장히 성장지향적이기 때문에 다른 ETF들보다는 변동폭이 클 수 있지만 그나마 이런 우주 미래지향 쪽에서는 그게 좀 제한적이다. 그런 장점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알아서 비중 편입해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여기 포트에서 최대 비중으로 스페이스X가 담깁니다. 그래서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이 ETF를 담아놓으면 알아서 포트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AST 스페이스 모바일 있고 로켓랩 있고 여기에 이제 에코스타도 편입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3%인가 4% 정도 편입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월요일날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아시는 이런 팔란티어나 G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핫하죠. 뭐 이렇게 국방 관련주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나 지정학적 이슈에도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처랑 조비, 최근에 드론이 전쟁으로도 핫하지만 민간 운송 드론 쪽으로 가장 발빠르고 좀 1등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섹터고 담은 종목들 자체도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미래 섹터에 투자할 때 어느 정도 하방 그나마 좀 지지해줄 수 있고 변동폭이 너무 심하지 않으므로 심리적 안정감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 뭐 한 종목에서 나오는 큰 상승을 다 먹진 못하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평균은 따라가주는 좀 미래까지 들고 갈 수 있는 ETF라 굉장히 매력적인 컨셉을 갖고 있는 ETF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이슈로 불고 있는 것들을 한 방에 묶어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제가 이게 두 번째 광고인데 그때 이제 이 ETF의 순 자산이 1000억 정도였거든요. 1000억 좀 넘었을 텐데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상승,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순 자산도 6천억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빠른 성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은 성과 및 자금 유입은 상장하고 16 영업일 만에 순자산 264억 돌파하고 그때 당시 한 달 수익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로켓랩, AST, 스페이스 모바일 등의 급등과 스페이스X IPO 기대감, 그리고 이제 드론, UAM 상용화 기대감이 매수세를 좀 집중시켰던 ETF예요. 26년에는 로켓랩의 중형 발사체, 뉴트론 시험 발사, 조비의 뉴욕 UAM 상용 서비스 개시, 아르테미스 유인 달 탐사 등이 예정돼 있어서 직접적인 주가 촉매로 작용할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은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우주 섹터가 모멘텀을 얻어서 가면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13종목으로 단일 종목 리스크를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놨습니다. 전략적 포인트를 다시 보자면은 스페이스X의 상장 수혜가 있고요. 여기에 AST, 로켓랩, 팔란티어가 간접 수혜를 받고 나사 재승인법의 민간우주계 확대로 이제 직접적인 수혜가 들어옵니다. 이건 진짜 돈이 찍히는 거다 보니까 저는 좀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MWC 위성 연결 테마에 AST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드론도 미래산업, UAM 상용화에 조비, 아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같은 미래산업도 놓치지 않고 잡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분산 효과, 이제 ETF다 보니까 13종목으로 단일 종목의 리스크를 분산해 놨습니다. 그게 이제 ETF가 갖고 있는 매력도죠. 이 ETF들은 전부 갖고 있는 그런 매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원래 12종목이었는데 에코스타를 편입해서 13종목으로 늘어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스페이스X 상장되면 최대 비중으로 스페이스X가 이제 품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주 섹터의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요약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사 재승인법으로 정책 모멘텀을 얻었고, MWC 2026 위성 스마트폰 융합 공식화로 기술적인 모멘텀도 얻었습니다. 이제 이 기술적인 모멘텀의 가장 좀 핵심 종목으로는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6년에 45기에서 60기 발사 베타 서비스 개시가 조금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그리고 메가 촉매로는 당연히 이 스페이스X의 상장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뭐 에코스타도 이미 수혜를 받았고요. 전체적인 이런 종목 하나하나가 아니라 우주 섹터 전체에 부는 밸류업, 붐업을 시켜주는 메가 촉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6월달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주가 또 들썩들썩 하겠죠. 뭐 이게 반대로 뭐 깎아내릴지 올라갈지는 이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굉장히 기대되는 모멘텀이긴 합니다. 스페이스X가. 이제 이런 수혜들을 다 담은
하나 원큐 미국 우주항공테크 ETF입니다. 이걸로 이런 테마들이 좀 집약돼 있습니다. 우선 저는 매주 로켓랩을 다루고 제가 직접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섹터의 흐름을 나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좀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에 저도 이런 AST 스페이스 모바일에 관심이 있고 이 섹터를 계속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데 이 광고가 들어오게 돼서 받은 거예요. 일단 광고는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 제가 광고 받을 때 일단 제가 매력을 못 느끼거나 뭐 별로 안 좋아 보이면 일단 저는 안 합니다. 아무 광고나 뭐 그냥 받아가지고 올리지 않고 제가 일단 느끼기에 괜찮고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받게 된 광고예요. 그래서 무조건 뭐 그것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모멘텀에 잘 맞는 섹터고, 뭐 제가 이렇게 강조 안 해도 이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도 워낙 많고 커뮤니티에서도 좀 핫하고 제 단톡방이나 제 구독자분들도 이미 많이 투자를 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들과 흐름은 당연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렇게 돼서 이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거 자체도 제 개인적인 시나리오이자 생각이기 때문에 매수 매도의 추천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모멘텀들에 잘 맞고 매력적으로 보인다 해서 광고와 함께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입니다. 절대 매수 매도 추천 아니기 때문에 꼭 투자를 결정하실 때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잘 알아보시고 더 많은 정보를 취합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투자 포인트와 맞나 안 맞나 그것까지 체크하셔서 맞으면 그냥 이런 생각을 이 유튜브는 갖고 있구나, 그래서 나랑 좀 비슷한데? 나도 그렇게 동의하고 나도 그런 생각이었어, 뭐 이런 시나리오에 그냥 플러스 돼서 생각을 좀 넓혀볼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쓰셔야지 매수 매도에 대한 선택의 영상으로 쓰시지 않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럼 여기에도 리스크가 당연히 따릅니다. 핵심 변수로는 AST의 발사 일정 이행 여부와 스페이스X의 IPO 구체화 시기인데, 사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변수와 리스크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조금이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섹터 전반에 조금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어차피 상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 나오고 막 접촉하고 있는 거고, 기관이나 은행들 투자하려고 막 유치하려고 달려들고 있는 이런 뉴스들이나 움직임들 보면은 뭐 변수는 그렇게 크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스페이스X 모멘텀에 좀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커가지고 좀 굉장히 기다려지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거시 금리 환경입니다. 성장주는 당연히 금리 민감하죠. 이것 따라서 왔다 갔다 좀 크게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매도의 추천 아니고요. 이 영상에는 하나 원큐 미국 우주항공테크 ETF의 영상 지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주 섹터 투자자시거나 제 우주 섹터 시나리오나 이야기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